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입니다. 자, 금일은 외국인은 풀 베팅 중, 자, 골드만삭스가 추천하고 현대차가 목숨 거는 2차 전지 대장주 탑2를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늘 말씀드리다시피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외국인이 어디에 풀베팅하고 있는지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일단은 오늘 장에 뉴스 나온 게 무엇이냐? 자, 이제 한국 증시 곧 오른다.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시장 하락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데 증시가 이제 바닥을 잡았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면은 외국인이 뭐 했어요? 2달 만에 1조 원에 대한 베팅을 했다. 그래서 외국인이 31일 유가 증권 시장에서 1조 원어치 주식을 쓸어 담았고요. 외국인이 하루 1조 원 넘는 주식을 사들인 건 지난 3월 24일 이후 2달 만이다. 그러면서 뭐 왜 중국 경기 둔화 우려가 사그라들고 있고, 그 다음에 원달러 환율이 안정적으로 이제 내려오고 있고, 그런 부분들 때문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어쨌든 지금 보면은 외국인들의 매수하는 부분, 이런 매수 특징들이 뭘 나타내냐고 하고 있냐면은 통상 뭘 나타낸다? 증시 상승세에 베팅하는 신호로 여겨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뭐 하고 있다? 외국인은 우리나라 증시가 오른다에 베팅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과연 이 증시가 올라갈 때 외국인이 주워 담는 게 무엇이냐? 외국인들이 아무래도 매수하고 있는 것이 앞으로 증시 상방을 증시를 견인할 수 있는 그런 업종이 되라는 게 굉장히 크겠죠. 그래서 외국인이 2달 만에 1조를 베팅했다고 하는데, 이 외국인들이 계속 사들이고 있는 걸 보니까 어떤 걸 사들여요? 뭘 사들인다? 자, 돌아온 외국인. 자, 외국인들은 뭐 하고 있다? 2차 전지 편식은 여전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뭘 보냐고 하면은 2차 전지, 이제 뭐 전기차 이런 쪽으로 해서 아무래도 뭐 한다? 이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너무나도 부각되고 있다라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늘 얘기한 게 뭐예요? 지금 외국인들이 2차 전지를 사들이고 있고 시장의 하락에서도 모아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뭐 할 수 없다? 이 전기차를 무시하고 나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최근에 뭐라고 했어요? 한미 정상회담이라든지 아니면 현대차, 지금 이제 정상회담 이후에 뭐합니까? 미국의 이제 미 통큰 투자로 전기차 날개단 현대차, 그래서 하반기에도 쌩쌩 달린다라고 하면서 뭐한다? 지금 시장이 이제 이 전기차에 대한 흐름을 가지고 오고 있다라는 거겠죠. 기대가 큰 상황이라는 거예요. 상황. 근데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은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현대차, 기아차를 중심으로 가야겠죠. 그럼 우리가 앞으로 전기차에 대한 투자를 할 거라고 하면 우리가 외국의 시장을 본다고 하면 테슬라 뭐 이런 쪽 보겠지만, 아무래도 지금 우리나라 전기차의 분위기를 가지고 오는 게 현대차의 투자 발표 이유잖아요. 그럼 우리가 앞으로 뭘 생각해야 되느냐? 현대차가 앞으로 어떠한 방향성을 잡고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뭐가 갈라진다. 이 수혜주들이 나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해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현대차는 지금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 봤더니 일단 전기차로 나간 건 맞지만 전기차 중에서도 일단 어떤 식으로 나가냐, 이렇게 나가죠. 자, 뭐라고 합니까? 하이브리드에 힘주는 현대차 그룹이다. 자, 큰 그림 위한 전략하고 나오는데 뭐라고 합니까? 자, 전동화주도 위에 하이브리드 강화한다.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구매자 전기차 전환보다 호의적이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은 지금 보면은 현대 자동차 그룹이 뭐 하겠다? 이제 전기차 전략에 힘을 쏟는 가운데 아까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제 전기차 투자, 전기차로 이런 넘어가는 그런 전략 가운데 어떻게 하겠다? 북미 지역에서 완전한 전동화에 앞서서 하이브리드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강화하겠다. 그래서 내연기관 차량의 전동화 기술을 접목한 친환경 파워트레인이 순수 전기차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징검다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뭐한다? 전기차로 다이렉트로 나아가는 방향보다는 어딜 거쳐간다? 하이브리드 차량을 거쳐서 뭐하겠다? 하이브리드 차량을 통해서 전기차에 대한 거부감을 없앤 다음에 전기차로서의 넘어가는 이러한 그림을 선택하겠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순수 전기차 기술에서 강력한 주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뭐한다?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매한 소비자가 이후 전기차로 쉽게 넘어가는 경향을 보이는 만큼 전동환 전략에서 키플레이어가 되려면 뭐 해야 된다? 하이브리드와 PHEV에서 강한 면모를 보여야 된다. 그러니까 하이브리드에 대한 투자를 더 하겠다라는 뜻으로 봐야겠죠. 그러면서 보면은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현대차 그룹의 하이브리드 전략도 뭐라고 해요? 마찬가지다. 마찬가지. 실제 오는 9월부터는 시행되는 미 환경청 규정에 따르면 2026년까지 완성차 기업은 차량 배기가스 배출량을 28.3% 감소시켜야 되는데 전기차로 한 번에 전환하기 어렵다면 하이브리드 기술을 이용해 평균 배기가스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 그래서 하이브리드나 PHEV를 선택하는 소비자들은 분명히 전동화에 관심이 많다면서 PHEV가 뭐하겠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뭐한다? 운전자가 충전 패턴에 익숙해지도록 하고 하이브리드는 내연기관과 거의 유사한 인프라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자,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말하면은 자, 이거죠. 현대차가 전기차에 집중 투자하고 전기차에 목숨을 걸고 선두주자가 되고 싶지만 아무래도 뭐예요? 이 전기차의 불편함들이 많잖아요. 불편함. 그 다음에 이 바로 하라고 하면 거부감이 들기 때문에 이걸 뭐 하겠다? 한 단계 거쳐가는 징검다리를 뭐 하겠다? 하이브리드 차량으로서 여기에 대한 더 투자를 하겠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실제로도 보면은 이게 현대차만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다른 이 기업들도 뭐예요? 수입차 같은 경우도 뭐 한다? 하이브리드 인기 쏙쏙. 지금 이제 전기차가 아무래도 바로 부담이 크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 하이브리드를 지속적으로 하이브리드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좀 더 이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아무래도 이 뭐라 해야 돼요? 아무래도 이제 하이브리드, 이 전기차 다르거든요. 다른 거예요. 달라요. 어떻게 보면 비슷하다고 할 수 있지만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아무래도 전기차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하이브리드에 대한 매출을 더 비중을 더 택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하이브리드 관련 수에는 따로 분류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관련주를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 일단 아마 자동차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하이브리드와 이 차이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보면 이제 일단 하이브리드 이거는 완전히 그냥 조금 이거는 전기차랑은 완전 좀 다르다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뭐예요? 이제 현대차가 한다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이거는 뭐예요? PHEV 이거는 지금 보면 여기 나와 있다시피 보통 이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뭐 한다? 엔진과 모터를 조합해서 최종 운행으로 연비를 향상시키는 내용입니다. 향상시키는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보다시피 단거리는 뭐예요? 자, 단거리는 전기로만 주행해요. 그래서 장거리 주행 시 엔진 사용해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 자동차는 100% 전기를 이용하게 되는 거고요. 단거리 주행 시에는 사실상 뭘 한다?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사실 차량 자체는 큰 차이가 없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뭐 예를 들면은 하이브리드용 2차 전지가 따로 있고 전기차용 2차 전지가 따로 있고 뭐 이렇게 보기보다는 지금 뭐 한다? 사실상은 하이브리드 PHEV와 전기차 자체는 크게 다를 게 없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 수혜주도 달라질 게 없다 좀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그래서 보면은 과거에도 뭐라고요? 과거에도 현대차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카 잡아라고 하면서 이때부터 이제 막 뛰어들기 시작했을 때 2008년도죠. 그때도 뭐가 올랐어요? 2차 전지 업계 서바이벌 게임. 그때도 2차 전지 관련된 수혜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에 우리가 하이브리드 관련 수혜주라 해도 똑같이 2차 전지들이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보면 아시겠지만 과거에도 과거에도 미국이 연비 규제한다고 해서 하이브리드카 업종 싱싱 달린다 했는데 이 당시도 보면은 미국 정부가 강력한 자동차 연비 규제안을 발표하자 친환경 자동차 하이브리드카 관련주가 동방강세다. 보면은 2차 전지 부품 관련주인 삼화전기라든지 삼성 SDI라든지 LS 산전이라든지 현대 아이스코라든지 보면 알다시피 과거에도 하이브리드카 관련 수혜주들은 2차 전지죠. 2차 전지.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은 지금 하이브리드에 대한 더 큰
매출을 증가시킨다, 투자를 한다 해도 똑같아요. 그냥 전기차 관련주가 내나 하이브리드 관련주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문제는 뭐냐고 하면 이게 2차 전지나 이 배터리 부분에서 봤을 때 그런 거지. 그런 거지. 분명하게 부품 부분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뭘 소개시켜드리고 싶냐고 하면은 최근에 2차 전지 배터리 막 이런 거 너무 많이 소개시켜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부품 쪽으로서 소개를 한번 시켜드릴까 해요. 왜냐면은 제가 아까도 뭐라 했어요. 앞에 골드만삭스가 뭐한다, 추천한다. 근데 골드만삭스가 뭐라 얘기하냐고 하면은, 자, 전기차 2040년 자동차 절반. 자, 골드만삭스 전기차 부품 전략도 유망이라고 하는데, 보면은 전기차와 함께 전기자동차 부품, 태양광 등을 생산해 가정에 공급하는 재생 가능 에너지를 통한 전력 공급체에 주목하는 골드만삭스가 권고했다라는 뭐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중요한 건 그 이유가 뭐야? 2040년이 되면 뭐한다? 전 세계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의 절반이 뭐다?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다. 이거는 과거에도 계속 얘기 나왔잖아. 이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2040년도까지는 거의 뭐예요? 2040년도까지는 절반을 전기차로 바꾸겠다. 이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은 전기차,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될 거라고 하는데, 이 골드만삭스도 얘기하는 게 뭐야? 골드만삭스도 뭐라 합니까? 자, 골드만삭스는 직접적인 혜택을 받는 테슬라 등 전기차 종목들 외에도 전력업체를 들여다볼 것을 권고했다. 전력업체의 유망. 근데 이 전력 말고 오늘은 뭐다? 이거 말고 그 밑으로 이거죠. 부품업체들도 수혜주. 그래서 전기차 시장 확대 최대 수혜주는 뭐다? 테슬라 등 전기차 업체들이지만 부품 업체들 역시 혜택을 함께 누릴 것으로 예상됐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은 종목은 하이브리드 관련 부품 수혜로 이제 이슈를 볼만한, 앞으로 뭐 전기차도 그렇고 하이브리드도 그렇고 어찌됐든지 부품 관련 부품 모멘텀으로서 수혜를 볼만한 종목을 소개를 좀 시켜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보면 첫 번째가 뭐냐고 하면 이제 유인텍이라는 종목이죠. 최근에도 이제 이슈됐죠. 뭐예요? 유인텍. 현대 수소차가 중국의 보조금 날개, 콘덴서 독점 공급 업체 부각이라고 하는데, 자, 보면은 뭐라고 해요? 자, 유인텍은 현대차의 차세대 수소 전기차의 인버터용 콘덴서를 공급한 바 있다. 이거는 안 중요해요. 이게 중요하죠. 또 아이오닉 하이브리드와 니로 하이브리드 두 차종을 제외하고 뭐한다? 현대와 기아차의 모든 전기차 및 수소 전기차 및 뭐다? 하이브리드 차량에 독점 납품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유인텍이 수혜를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첫 번째 유인텍을 보시면은 차트도 나쁘지 않아요. 최근에도 뭐 급등 나왔다가 여기서 뭐 모아가는 구간대 나오면 또 충분히 2차, 3차 파동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 그래서 첫 번째 유인텍 생각해보고 있고, 자, 두 번째는 이제 뭐가 있냐고 하면 화신전공이에요. 자, 화신전공 보면 뭐라고 합니까? 자, 차량 부품 납품업체 화신전공의 상승세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왜? 자, 보면은 화신전공은 현대, 기아 자동차에 뭐한다? 차세대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 적용 차량의 부품을 납품하고 있다. 그래서 부품 관련해가지고 전기차로도 이슈 받을 수 있고 이 하이브리드 관련해서 이슈 받을 수 있는 게 화신전공이다. 또 화신전공이라는 종목을 또 차트를 보면 뭐합니까? 자, 화신전공 역시도 지금 뭐 상방했다가 월봉 차트 보면은 우리 이런 거 좋아하죠? 전고점대 때려맞고 지켜주면서, 자, 전고점 돌파 실패, 돌파했다가 첫 터치하면서 지켜주면서 여기서 다시 N자로서 쏘아 올리는지 지켜보면 될 만한 그런 차트들하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뭐 사실 현대차가 하이브리드에 조금 더 집중을 하겠다. 단기적으로 단기적으로 전기차로 넘어가기 위해 전기차 넘어가기 위한 징검다리로 하이브리드를 조금 더 집중한다라는 이런 이슈가 있지만, 사실은 뭐다? 따져보면 하이브리드 이꼴 전기차 큰 차이는 없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봤을 때는 하이브리드 시장이 조금 더 빠르게 그럼 성장한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관련주로서 보면은
부품 관련주 이런 것들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관련되어 있는 전기차 모멘텀도 부각되고 하이브리드로도 갈 수 있는 부품 모멘텀의 종목이 유인텍과 화신 종목이 있다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늘 말씀드리다시피 이런 시황적인 종목은 상방으로서 시세를 가지고 가는데 꽤나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왜? 시황이라는 건 뭡니까? 말 그대로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거지, 누가 오늘을 보고 투자하고 내일을 보고 투자하면 시황을 보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내가 단기적으로 빠른 실착을 원한다, 단타를 하고 싶다, 빠르게 스캘핑 하고 싶다, 내가 하루에 3% 뛰기에서 한 10% 뛰기, 이런 단타 수익을 원한다 하신 분들 제가 늘 뭐라 했습니까? 이 구글 플레이어에 진이강태공을 검색해달라 검색하시면 이렇게 어플을 올려드려요. 자, 어플을 올려드리는데, 자, 보면은 지금 이제 제가 꾸준하게 올려드리죠. 그래서 5월 26일 같은 경우는 시노펙스, 자, 시노펙스도 어제장에 단기 급등 나왔습니다. 26일에 소개시켜드리고 여기서부터 해서 지금 한 10% 정도 충분히 단타할 만하죠. 10% 상거래 동안 10% 올랐기 때문에 충분히 단타할 만하지 않나 생각해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뭐 28일에 올려드린 것도 볼까요? 28일에 올려드린 것도 보면은 아우딘 퓨처스, 이거 움직였을라나? 자, 아우딘 퓨처스는 28일에 올렸으니까 30일이죠. 그럼 이때 벌써 6% 30일 월요일째 6%가 올랐다고 하면은 3%에서 5% 뛰기 충분한 단타가 되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매일같이 이렇게 종목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한창바이오텍 이거는 올랐을까요? 한창바이오텍은 이렇게 돌리고 있네요. 3, 4% 나왔겠네요.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보면은 왜 매수해야 되는지, 그럼 얼마에 매수하면 되는지, 그 목표가는 얼마인지, 손절 가격은 얼마인지, 그리고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카톡방 링크는 무엇인지까지 이 어플을 통해서 올려놓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을 받아가지고 단기 관심 종목, 장투 승부 종목, 매매일지 같은 거 확인해 보시고 매매에 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용 전문가였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하기와 댓글까지는 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모두들 안녕.